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상납범이며 시알리스 복용자인 이준석. 마3 중에 이준석이가 신당을 창당을 했죠. 마이너스 3선 중진인 이준석의 신당에 대해 오죽했으면 김무성까지 이준석의 신당은 오합지졸 대의 명분이 없으므로 성공할 수 없다, 폭망한다라고 이준석을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준석이가 그 전부터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준석의 신당은 2030 MG 청년 기치를 당의 슬로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5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했는데 창당식에 들여다보니, 창당식을 보니 노인들만 가득해서 노인들의 경로당 행사였다라는 것이 당시에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준석의 신당은 폭망 그 이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신당 창당 후에 발칵 뒤집어진 이준석의 신당. 전과 오범이 고위 당직자. 이재명 당처럼 전락.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당과 이준석 당 플러스 허은하 플러스 김철군의 교집합은 이준석 정치개혁하겠다면서 첫날부터 유도리 꺼내 전과 오범이 고위 당직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 후 이준석의 신당은 강한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 신당 고위 당직자가 무려 전과 오범이어서 앞으로 이 사태는 일파만파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준석 개혁 신당은 창당 후부터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당처럼 창당 시작부터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후보 심사 적격자 면면을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행사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위원에 대해 적격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기준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위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으면서도 그 뒤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이영주 전 위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중교사 혐의 등 각종 불법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상기한 이들의 적격 판정 여부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온갖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차기 총선에 나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한 예비 후보 또는 입 후보 희망자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예비 후보 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 관련 당규를 만들 때부터 예견된 사태입니다. 이들의 당규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논란 많은 이재명 대표는 부적격 대상에 전혀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온갖 혐의와 의혹을 받지만 법원에서 이를 확정받은 바 없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규로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2018년에서 지금까지 1회라는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2004년 7월의 일이므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시한을 훌쩍 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도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재명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셀프 심사란 비판이 제기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범한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차후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행태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당 창당 대회 당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 기준에 대해 언급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주 운전이나 절도 등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2번 검증하게 되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의 명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지역구 위원 후보와 비례대표 위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이준석 스스로가 밝힌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 국회에서 대리인으로 일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왜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선출 방식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뽑아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할 때는 당연히 동일하게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검증을 해야 하고 국민 앞에 후보자를 내놔야 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 공당이 그것도 기존 대한민국 정치권을 개혁하겠다고 한 정당이 그래서 이름마저 개혁의 더불어 신당 새로운 당이라고 자칭한 정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란 이가 중앙당 창당일에 밝힌 공천기준 대강이 이렇다면 과연 이 당을 개혁신당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배경에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허우나 김철근이란 인물 때문입니다. 허우나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과거 음주운전을 2차례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개. 이런 전력을 가진 이가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도 혁신한 개혁신당 당의 초대 지도부로 활동하고 나중에 공천을 받는다면 세간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실제 이들이 모인 정당을 개혁
신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준석 최측근에 있습니다. 이준석 최측근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무총장은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 또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당 실권자의 입김에 따라 공천 작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일 당시 성상납 의혹이 터지자 해당 의혹 관련자와 접촉하며 돌연 이땡땡 피부과를 상대로 7억 원 투자 유치 각서를 쓴 그 사람 장본인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전과 오범입니다. 이중 세 건은 음주운전을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차례 자행한 결과, 이런 전과 오범 김철근 사무총장의 개혁신당이 개혁을 하겠다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과 오범 김철근 이런 이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공천 작업에 참여한다면 그 당에서 공천 심사를 받았다가 탈락한 이들은 순순히 그 결과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이준석 당이라고 평가받는 개혁신당의 당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전과사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그야말로 공산당으로 변해간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악재는 앞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에 가장 큰 데미지를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